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10일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전 역시 항상 여러분들 주말을 열어드리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서울에 지금 비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또 지금 비가 멈췄어요. 그래요. 요번 주에는 그래도 비가 조금씩 오면서 그죠. 예, 그래도 지금 워낙 많이 가물어 있어가지고 요번에 지금 오늘 새벽에도 비가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 감은 거에 대한 해갈은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되게 바랬는데 그래요. 이렇게 비가 계속 올 때 비가 계속 오면은 또 홍수 때문에 걱정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아요. 때마침 탁탁탁 하는 게 좋죠.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때마침 뭐가 이렇게 서로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을 때, 이게 막 갈증 나는데 안 움직이고 막 이럴 때 살살 움직여주면서 빛을 보여주고 막 이러면은 막 또 이 주식하는 희열이 느껴지죠. 요즘에 이제 슬슬 그런 모습을 좀씩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저만 느끼나?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주식시장 점점 더 재밌어질 거예요. 하반기에 더 재밌어질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시고 공부라는 게 결국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투자죠. 투자에 대한 거 계속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저희 지금부터 전화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하고 고민 해결 같이 고민이 더해지려나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가 아는 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라요.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그리고 저번 주 상품 당첨자는 누구냐? 오늘의 상품권이요. 예, 문자에선 1448님, 전화에선 4989님, 6085님, 세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그 세 분은 오늘의 상품권 배달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이 재밌어졌어요. 다우는 좀 올랐는데 나스닥이 지금 애플이 급락하면서 오늘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 애플의 급락은 또 반대편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또 더 길게 보면 좋은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재밌어지는 지금 시장이 미국이 오늘 새벽에 열렸어요.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잠시 후에 저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세요. 02786-102, 1023 지금부터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전화 연결됐나요? 연결 바로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기 경기도 가평이요. 가평이요? 가평에? 네, 김재국. 김 선생님 연세가? 15세. 65세요? 네. 지금 제가 잘못 들어서 앞에 6자를 너무 살살 얘기해 주셔서 15세로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걷는 거지? 학생, 김 선생님. 예, 65세. 예,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김 선생님? 좀 됐는데요.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세요? 그래, 하여튼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많이 도와드리고 할 건데, 뭐가 안 되실지 한번 먼저 들어보죠.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 매수가 얼마요? 11만 5천 원 30%. 네. 또 있나요? 그 다음에, 대구은행. 대구은행? 네. 매수가 얼마요? 11,500원. 11,500원. 비중은? 20%. 예. 두 개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숨 넘어가겠어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예, 매수가 얼마요? 8만 5천 원. 예, 20%. 비중은요? 20%. 네. 이렇게 세 개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금
계좌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삼성생명, 11만 5천, 11만 9천 원. 좋아요. 그리고 대구, 예. 이게 DGB로 바뀌었죠? 네, 맞아요. 예. DGB 금융지주가 11,600, 건배수가 근처 20%. 그리고 잠깐만요. 삼성, 전기가, 삼성 전기가 86,000원, 85,000원. 좋아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한테 이 원장한테 뭐가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삼성생명 매도 가가 어느 정도? 삼성생명 매도가요? 삼성생명 11만 5천 원. 좋아요. 그래요. 삼성생명 이거 혹시 매매를 하시는 분이세요? 투자를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세요? 투자요. 예? 투자요. 투자를 하시는 분이세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럼 삼성생명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투자를 하는 결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우리 김 선생님한테. 이거 투자한 지 좀 오래됐어요. 투자한 지 오래됐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가끔 보죠. 보세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솔직히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방송은 투자에 관한 내용들이지 매매에 관한 내용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하시는 분은 저희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타 방송을 보시는 게 그분한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세요. 저는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 도움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 방송을 보는 게 아마 타 방송을 보시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대신 전 제 색깔대로 방송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과거부터 쭉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삼성생명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증인이 돼 주실 거예요. 저는 삼성생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상장한 이래로 쭉. 왜 저는 삼성생명을 좋게 안 봤냐. 그래서 제가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매매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과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삼성생명이 어떤 부분이 이뻐 보였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 이뻐 보이는 주식을 분명히 김 선생님은 되게 이쁘게 봤으니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를 사셨으면 그 이쁘게 본 부분이 뭘까? 전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김 선생님은 삼성생명을 이쁘게 보는 요인이 뭐예요? 이게 공모가가 11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모가보다는 올라갈 줄 알고 한 거예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삼성 주식들이 공모할 때 저는 삼성 주식을 공모하는 걸 굉장히 그러니까 제 아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에 관한 주식들 공모하면 들어갈까요? 그럼 전 거의 90%는 반대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재판을 받고 이게 지금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번만이 아니라 어차피 전 요번에 이런 건은 한 번쯤 터졌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전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삼성생명이 뭘 한다 그러면 삼성생명한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이 뭘 한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공모가도 항상 높이, 뭣도 항상 높이.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 어떤 주식을 공모한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쉽게 말해서 다른 기업들 공모할 때 같이 냉정하게 평가를 안 해요. 항상 그래서 공모가 항상 높이 주고 전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정도까지 공모가를 받을 거냐?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 정도 공모가를 받을 회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띄고 다른 회사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 공모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삼성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오케이. 제일 높은 공모가 거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삼성의 생명의 11만 5천 원 공모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공모가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엔 말도 안 되게 높게 측정됐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모가 넘기가 쉽지가 않은 회사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생명 2010년이죠. 2010년에 지금 삼성생명이 한번 주봉을 쭉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2010년인가에 상장하고 나서 삼성생명 그 공모가를 넘지를 못해요. 지금 7년 동안을. 저는 그러니까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큰 기업이, 큰 회사가 공모가를 7년 동안, 1년, 2년, 3년 못 넘는 건 그래요. 이해해요. 7년 동안, 거의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시간이 좀 있으면 오는데, 이제 한 2, 3년만 있으면, 이 10년 동안 공모가를 못 넘는 가격을 공모가로 책정했다 그러면 이게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죠. 저는 요번에 솔직히 말하지만 삼성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손댈 건 손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이란 이름 때문에 7년 동안 공모가를 못 넘는 이 공모가를 정한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솔직히 7년 동안, 이게 제가 개별 기업이란 말을 안 해요. 7년 동안 공모가를 못 넘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너무 높게 책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졌냐? 전 솔직히 지금 갑자기 좋아질 것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저께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요번에 그 전 국민 운영본부장인가요?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엊그저께 지금 선거 떨어졌죠? 구형 떨어졌나요? 그 뉴스 보셨나요? 지금 실형 떨어졌죠? 네, 봤어요. 네, 실형.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뭐 어저께도 뉴스에서 계속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러고 더군다나 어저께 뉴스에도 나왔죠. 지금 삼성물산 합병이나 이게 무효 소송을 지금 낸 거 아시죠? 일성시장에서. 네. 보셨어요?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만약에 삼성물산에 자칫 잘못하면 어쩌면 뭐 아직 모르겠지만 삼성물산 합병이 무효화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돼버린다면 지금 삼성의 프리미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세질까요? 지금보다 마이너스가 될까요? 약해지겠죠. 전 지금보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잘 보면 글쎄요.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판세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뭐 삼성물산에 대한 일성시장이 요번에 또 그 합병 무효화의 그런 재판도 그렇고 지금 삼성한테 좋은 재판은 걸리는 게 없어요, 현재.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실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자금들이 그걸 가지고 저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자본이 그걸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은데요. 왜? 분명하게 그거는 자기네들에선 소송을 걸 소송감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소송을 안 걸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100% 건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 솔직히 말하자면 산 넘어 산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 주식들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지금까진 좋은 것들이 많았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이제부터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개도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어느 정도 가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내리막이 또 있잖아요. 그게 세상 이치 아닌가요? 그렇죠. 전 그래서 솔직히 삼성이 뭐 지금 삼성전자이 다 계속 좋고 하지만 그런 게 계속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부터는 충분히 공격하고는 우리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계속 공격만 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팀은 공격 끝나면 그 다음 뭐예요? 반드시 지쳐서 그 다음은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수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 점점 그런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제 재판 결과도 떨어질 거고 제가 외국계 자본 애들이 지금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외국인 애들이 지금 조용히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아직 선고가 안 떨어졌거든. 선고가 떨어져야지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
자기네에 대한테 분명히 재산상에 큰 불이익을 줬다. 왜? 선고가 안 떨어진 상태에선 소송 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확정이 되면 전 외국계 자본들이 분명히 들고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소송에 대해서. 왜? 분명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이건 인정이 되는 부분이 걔네들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막 10배 소송, 20배, 예를 들어서 그 소송 걸고 시작하면 삼성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보자면 지금 이런 주식에 있어서 투자의 입장이라면 지금은 전 관망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김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황이 지금 삼성, 생명에 지금 뭐가 좋아진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금리가 올라간다. 맞죠? 금리 올라가고 하면은 보험회사한테 좋죠. 이제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지금 그런 것들만 이야기했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생각을 할 수 있게 물음표를 던져주는 방송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물음표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왜? 지금 제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 지금 곧 선고 떨어질 거고 운영본부장 지금 어저께 뉴스에 봐도 나오고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이야기들 하잖아요. 지금 삼성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 판세가. 그리고 일성시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무효소송 같은 거 낸 거 다 팩트들이잖아요. 저는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그 팩트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우린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점쟁이가 타임머신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현재 그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무조건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은 더 안 죽고 지금 추세가 살아있고 뭐가 하고 하니까 무조건 거기에 안일하게 지금 젖어 있기만 하겠냐는 거야. 대부분 방송들도 보면 아시잖아요.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 얘기하고 빠졌을 때 빠졌다고 얘기하지. 언제 올라갈 때 빠질 걸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방송 거의 있어요? 거의 없잖아. 지금 대부분 방송들 다 올라가는 거에 취해 있어서 그걸로만 투자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진 말자는 거야. 저 항상 욕먹으면서도 전 먼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 생각이 틀리든 말든 조심할 거 조심하십시오. 근데 조심해야 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간 거에 취해 있을 때는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주식이 올라가니까 마냥 행복해서 거기에 취해 있다 보면 항상 여러분들 급전직하에 그걸 맛보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항상 그런 거 당할 때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여기서 시간을 더 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야.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이런 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다시는 똑같은 건 안 당해야지. 다들 그러세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당하세요. 그리고 또 후회해.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웬걸 다음에도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해보시라는 거야. 난 그래도 무조건 나는 고야. 그러면 고해야죠. 그리고 나서 잘못되더라도 그거 누구 원망이에요. 자기가 10번, 100번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 판단한 건데,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들 마세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100%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지금 제가 생각해보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고해 쳤으면 남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뜻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요번에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은 일단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도 11,5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일단 조금씩은 올라와요.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 대구은행 글쎄요. 은행주들 지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다른 은행보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더구나 지방은행이 이번에 좀 상승폭이 작아서 아직은 더 지켜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장 죽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아직은 사실상 올라왔다 그래도 그렇게 다른 은행주나 이런 거보다 올라온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거는 한번 홀딩하고 가보셔도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나는 건 아닌데 안정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제가 삼성전기는 항상 말씀드린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갤팔이 잘 되면 잘 되고 이거 한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갤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좀 그래도 올라올 겁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여러분들 갤팔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드라마 투톱 완톱으로 비교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완톱 배우가 2번 드라마 말아먹으면 걔는 그 다음에 완톱 못 써요. 죽어도.
그래서 완톱이 한 번 말아먹으면 그 다음 드라마는 무지 신중하게 골라요. 무지.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겔7이 그 난리를 쳤기 때문에 노트가 겔8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 겔8마저 안 되면 삼성은 완전히 이미지 버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겔8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였고 지금 그게 주가에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저는 겔8 노트도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한 달이나 먼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저도 접했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겔8 노트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조정은 나오고 나서 다시 뭐 어떻게 그때 움직이든가 할 것 같아서 아직은 조정은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이 싫다. 그럼 여기서 한 번 정도 올라온 게 있어서 이익 실현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정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김 선생님.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이렇게 남 상담하는 거 듣는 것보다 자기 거 직접 자기 포트 비중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또 이야기가 틀려지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저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 이유가 남의 거 보는 거와 자기 거 포트 비중 이런 걸 보고 직접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래요. 아,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지금 던지라고요? 저는 일단 저라면은 삼성생명을 전 지금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예.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또 가죠. 오늘은 제가 포항을 갑니다. 포항을 가는데 이걸 좀 장소를 잘 아셔야 돼요. 포항공대 그러니까 포스텍이죠. 포항공과대 내에 있어요. 포스코 국제관이라고 거기 포스코 국제관 대회의실에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아마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지금 시장의 분에서 이 새로운 정권하고의 어떤 시장 방향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오후 1시 10분입니다. 다음 주 17일 오후 1시 10분부터요.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상공에서 알고 계시죠? 네, 농성동에 있는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광주 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여러분들 자기 포트는 직접 상담받는 게 최고예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여기 전주의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종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종원님 연세가? 45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4, 5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종원님. 우리 종원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대이와. 현대위아 매수가 얼마요? 네. 68,700원. 퍼센테이지는? 40%예요. 40%요, 예. 또 있나요? 예, K사인. 예. 2,080원에 20%. 예. 그 다음에 동양파일. 예. 7,380원에 20%. 20%요? 네. 현대위아를 40%나 사셨네? 예. 여기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지금? 네. 결론적으로는? 왜냐, 여기 이렇게 집중한 거에서 승부가 나야지 결국은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네. 현대위아에서 승부를 거셨어요. 네, 자동차주가 계속 이렇게 막 하향길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주가? 네. 그냥 막연하게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대위안 여기서 빠지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맞아요. 빠지기 힘드니까 그냥 사놓고 있겠다. 이게 지금 현대위아의 주봉이에요. 지금 현대위아의 주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위아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 쭉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조정받다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긴 그림으로 주봉인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종이라는 건 우리가 올라가서 이걸 조종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조종이라는 건 우리가 왜 조종이라 그래요? 위나 아래로 올라가기 위하여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런 구간을 우리는 조종이라 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나 아래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전에 뭐 힘을 모으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그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나 아래로 가기 위해서예요. 전제는. 계속 옆으로 기는 건 조종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10년, 20년 기는 걸 조종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조종이 나오면 위나 아래로 가기 위한 건데 결국 얘는 뭐예요? 위아는 아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조종받는 애가 조종받을 때 고점에서 조종 좋아요. 근데 그 조종은 위나 아래로 가기 위한 조종이기 때문에 위나 아래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을 때는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관없는데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때 많잖아요. 어설프게 알거나.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방향이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잡혔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방향하고 틀리다 그러면 나오시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아가 이렇게 조종을 받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기도 위아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아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더 쉽지가 않은데 근데 위아가 올라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업이 결국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 자동차업이. 근데 한번 우리 종원님 우리나라 자동차업 잘 될까요?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그죠. 저도 솔직히 뭐 제가 그 뭐 이래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이 시각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전 또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회사가 무조건 잘 됐으면 좋죠. 저도 팔은 안으로 굽지 저 팔이 밖으로 굽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볼 거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제가 뼈값은 할 겁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좋아질 겁니다라고는 저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제 방송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물어봐요. 우리나라 자동차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를 산다라고 하실 때 우리나라 뭐 지금 이제 제네시스 EQ로 바뀌었죠. 제네시스 EQ를 사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벤츠나 뭐 BMW 같은 그런 외제차 유명한 그걸 사시겠어요? 1억짜리 차를 사신다면 우리 김 선생님 솔직하게 이거 뭐 방송이라는 거 떠나서 1억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제네시스 EQ를 사시겠어요? 벤츠나 BMW를 사시겠어요? 솔직히 고급 대형차를 내가 능력이 돼서 산다면은 예. 벤츠나 그런 BMW 그걸 사고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우리 제 주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제네시스 EQ를 사겠어요라는 분들은 거의 한 분도 없었어요. 어떤 분들 저기 하는 일 때문에 좀 그 외부 밖에 눈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이유를 달지 않으면 제네시스 EQ를 사시겠다는 분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던져요, 아는 분들한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지금 현대기아차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지금 현대기아차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저가차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차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60등에서 30등까지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왜? 공부 좀만 하면. 그런데 20등에서 10등 진입하려면 60등에서 30등 진입할 때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하는데도 진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는 다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제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뼈값은 하지만 그 이상의 좋은 얘기를 못 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현대기아차는 이제는 더 이상 싼 차에서 경쟁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차로 와서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플랜이라는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현대차가 마음 먹고 그 플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제네시스 플랜이 저는 성공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 판매 대수나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걸 본다면 현재까지의 제네시스 플랜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내국인,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한테조차도 나는 1억이 있으면
벤츠나 BM만 사고 제네시스 EQ 사고 싶어. 차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8, 9명이 나와야지 외국인들도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조차도 지금 외부의 눈 저 하는 일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에서 보는 시각만 아니면 안 사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쭉쭉 날아갈까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도 지금 똑바로 전 죄송한 얘기지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애국심 마케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 애국심 마케팅으로 지금까지 키워왔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도 해줬으면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 위해서 정말 좋은 차 만들고 진짜 더 제가 말했던 대로 같은 1억이 있으면 제네시스 EQ 사고 싶어 이런 말을 튀어나오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제부터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더 이상 애국심 마케팅으로 어떻게 주가를 올립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위아가 좋아지려면 답은 단 하나예요. 현대기아차가 좋아지면 좋아져요. 현대기아차가 안 좋아지면요, 때려 죽여도 현대위아는 안 좋아집니다. 혹시요? 예. 지배구조 개편이나 뭐 이런 부분. 어떤 거요? 지배구조 개편. 지배구조요? 그 지배구조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슈화는 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현대위아는 지배구조에서도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위아는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뒷방으로 빠져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 매력도 저는 현대위아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위아는 제일 그냥 원칙에 충실한 게 최고야. 원칙에 충실한 게 최고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현대 기아차가 잘 돼야지 얘는 잘 돼요. 네. 결국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현대 기아 예를 들어서 그 하면 위아도 쫙 올라갈까? 글쎄요. 지배구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배구조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뒤에 밀려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그 지주사전환 그거 일단 당분간 뭐 안 한다 뭐 이런 발표 보셨어요? 네네. 네, 그거 보셨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할 수 없어요. 이제 저는 몇 년 안에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몽구 회장 나이가 몇 년생인지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네.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 정몽구 회장 나이가 38년생이세요. 38년생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안 해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그 정도 연세시면 이제 정의선 부회장한테 더 노골적으로 이제 몇 년 안에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물량을. 그러니까 지분을. 그래서 지주사 전환을 안 한다는 거는 현대기아차가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번 정권 하에서, 이번 정권이 5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 정권 하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손을 안 볼 수가 없어요. 38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에요? 잠깐만, 지금 대충 하면 80인가요? 맞죠? 80 정도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끝날 때가 85세인데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은 손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현대위아 주가 빠지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현대기아차는 현대기아차예요. 그 이상 나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좋아지려면 제가 좋아져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지, 현대기아차는 이제 더 나빠져요. 그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현대기아차가 이러니까 더 나빠져요가 아니라, 현대기아차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나빠져요. 근데 확실하게 좋아지려면 그런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사놓고 40%를 승부 걸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되시죠? 네. 그리고 K사인이 2,080원인데 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K사인도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는데 이미 매력은 많이 상실을 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죄송한데 K사인 많이 공부하고 들어가셨어요? 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오래 가지고 계셨죠? 네, 그래요. 네. K사인은 다시 한번 공부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매력 있는 부분은 이 회사를 이렇게 연구해보면 저는 별로 시장이 이슈화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 오면은 현금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동양파일인데요.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 7,400원 정도 되시는데 요거
어쨌든 글쎄요. 요거 뭐 공부를 하시고 보셨는지 솔직히 차트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상장 패턴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 패턴에 보시면 이렇게 신규 상장에서 일단 좋은 패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실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어느 정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깨고 내려오는 요 점, 바로 요 시점, 바로 요 시점이 아주 쥐약인 시점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안 좋은 패턴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확실하게 모르신다면. 왜? 올라와도 곧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동양 파일은도 일단은 지금 손실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혹시라도 올라오면 조금만 수익 내면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세 종목 상담해드렸는데 어려워요? 아니요. 그죠? 자기 혼자 할 때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니까 훨씬 더 쉽죠? 편하고. 네. 주식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해보시는 게 최고예요. 그래요. 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네, 대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강 대표는 저번 주 그거 후보 종목이 없었냐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근데 이번 주도 없더라고요, 강 대표.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안 나와서 그러나 잘 나와서 그러나 지금 나오네요.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이 계좌 수익률이 17.4%. 이게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한 달 반이 약간 안 됐죠. 5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 반이 조금 안 됐는데 종목 수익률이 아니라 누적 수익률이 17.5%.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방송 나왔을 때 강 대표는 어느 순간 치고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번 나올 때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실력 안 죽었네요. 17.5%.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다 다음 주 나오죠. 기대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오늘 뭐 강 대표 오늘 안 그래도 1시부터 대전 CBS? 예, 대전 CBS에서 여러분들 뵌다는데 우리 또 강 대표는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7.4%, 3% 나왔는데 혹시 대전 분들 오늘 특별히 할 일 없으시면 대전 CBS 1시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또 강 대표가 오늘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엄청난 이야기 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친구는 그냥 내뱉고 보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다다음 주 진짜 기대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좋습니다. 전화 또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맞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예, 강서구에 사는 문병채입니다. 강서구에 사신 누구요? 문병채. 문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 선생님 연세가? 50대 후반이요. 주식 경력은? 한 10여 년 돼요. 10년? 그래요. 우리 문 선생님. 우리 문 선생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셔서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예, DO. DO. 매수가 얼마요? 32,500원이요. 3만 2,500원. 2,500원. 네. 비중은? 60%. 60%? 예. 어휴, 너무 많이 샀다. 예, 또. 저기, 시젠. 시젠. 32,000원. 예. 20%. 예. 부강약품. 예. 22,000원. 2만 얼마요? 22,000원이요. 예, 비중은요? 10%. 예. 에코프로. 예. 14,500원 10%. 14,500원에 10%. 예. 디오를, 어휴, 32,500원 60%. 지금 일단, 다행인 건 수익은 수익이시네. 3만, 그리고 시젠, 에코프로. 야 주식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노련하게 역시 10년이니까 노련함이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10년 되신 분이 디오의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궁금하셨어요? 처음에는 네. 28,500원에 샀어요. 네네네. 사다가 조금씩 오를 때 좀 추가로 해서 샀어요. 아, 그래요? 네. 디오. 근데 디오를 60%나 하셨어? 그래,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디오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저가셨어요? 임플란트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높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디오 샀는데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디오 주식이,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임플란트가 실은 이렇게 2015년 잠자던 애가 2015년부터 갑자기 주가가 쭉 올랐어요. 그죠? 예. 2015년부터 이렇게 주가가 2016년 초까지 쭉 오른 이유가 뭐였나요? 글쎄요, 디지털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 그래요? 주식이 왜 갑자기 2014년까지 잠자던 애가 2016년 초까지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쫙 올랐을까? 글쎄요. 아,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물론 그래요.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고, 뭐, 의료보험, 이제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실은 의료보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임플란트 회사들, 주가, 그때 오스테민이 다 움직였던 이유 간단해요. 그때 중국 팔았어요. 13억 중국 인구 팔아먹었잖아. 중국의 13억 인구들이 이제, 왜 걔네들 치아 상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치아 색깔 누런 경우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치아 관리가 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이 가면 중국 13억 인구 상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매출 많이 올릴 거다. 그래서 임플란트들 그때 2015년도 막 이때 주가가 날아다닌 이유가 그거였어요, 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게 주봉인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횡보한다고 그 다음 밀렸어요. 그럼 답은 쉬워요.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느냐야. 근데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기 쉽지 않다 쪽에 한 표를 걸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과거같이 이런 식으로 2015년도 같이 쭉 뽑을 수 없을까? 지금 디지털 임플란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예. 디지털 임플란트 이야기 하고 했는데, 전 먼저 디오의 칭찬을 할게요. 그럼 디오의 칭찬. 디오의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이 임플란트 회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뭐뭐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예, 덴티움하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먼저 우리 이걸 한번 봐요. 디오라는 회사의 실적이에요. 디오라는 회사의 실적인데, 디오라는 회사의 실적은 매 분기, 작년 1사분기부터 올 1사분기까지 보면 대충 한 230억 정도의 꾸준한 매출이에요. 매 분기. 별로 늘지도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네. 영업이익을 쭉 이렇게 보면 65억, 80억, 80, 70억 대략 따져보니까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대략 계산 제가 얼추 하니까 한 30%, 예. 한 30% 수준은 나와요. 30%. 30%. 예. 그러면 한번 다른 임플란트 회사 한번 볼게요. 다른 임플란트 회사, 뭐뭐 있다 그랬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랬죠? 그럼 한번 예. 덴티움 한번 볼게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지금, 변동이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예. 예.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덴티움. 덴티움을 이렇게 해보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매출이 조금 디오보다 많아요. 그런데 대충 하니까 한 30%까지는 영업이익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 초중반? 대략. 네, 23%, 4%. 예, 그래. 지금 대충 눈으로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1위 업체가 어디예요? 오스템 임플란트잖아요. 오스템 네. 임플란트를 한번 봐봐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우, 매 분기 매출이 거의 900억에서 1000억 사이가 돼요. 어우, 진짜 크네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한 1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가 채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물론 그래요. 오스템 임플란트. 요번에 혹시 디오나 덴티움이 분식회계관에서 과징금 먹은 거 아세요? 예, 알아요. 그거 왜 시작됐는지 혹시 기사 보셨어요? 오스템에서 뭐 제보를 했다고. 예, 맞아요. 오스템에서 제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투설해서 제보를 해서 그래서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쩌고저쩌고 기사들 보면 그런 기사,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저는 읽었는데, 관행이다. 매출 방식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들은 그 관행을 좀 바꿨다. 이래서 자기는 영업이익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건 오스템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영업이익률 그렇게 따져도 제가 봤을 때 디오의 영업이익률은 오스템의 영업이익률보다 전 높다 쪽에 한 표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얘네가 나름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영은 잘해요. 다른 어떤 임플란트 업체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잘한다는 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2014년 여름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료용 임플란트에서 2개까지는 보험이 적용됐죠. 맞나요? 예.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 60세인가 65세, 60인가 65세부터로 더 낮춰졌죠. 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어요. 실은 임플란트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임플란트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2014년도에 시행이 됐고 2016년도에 더 확대를 한 거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긴 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반장님 그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은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쪽에 한 표를 던지셔야지 왜 주가가 옛날같이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거에 퀘스천 마크를 다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상장돼 있는 임플란트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라고 했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1위 오스템 임플란트, 2위 덴티움, 3위 디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시장이 좋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도 시장이 좋아도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3개 업체, 워낙 3개 업체보다 더 되죠. 상장만 돼 있는 게 3개예요. 지금 너무 나눠먹기를 하는 시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나라 국민이 물론 고령화가 되고 그렇지만 갑자기 우리나라 국민이 1억으로 늘어요? 2억으로 늘어요? 그렇진 않아요. 5천만 정도에서 물론 고령화가 되니까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임플란트를 더 하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수요가 느는 건 제가 인정해요. 그 부분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3개 업체가 1, 2, 3위를 석권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물론 있어요. 그 업체들이 쉽게 말해서 경쟁이 임플란트 시장은 무지심한 시장이에요. 무지심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치과의사 분한테 몇 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어떤 임플란트 거를 쓰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솔직히 임플란트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그러니까 판매 조건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해외 학술 대회 보내주는 거나 이런 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그런 데 거 솔직히 더 잘해주는 데 거 쓴대요.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치과 의사분들이. 그때 몇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 임플란트 회사들이 너무 경쟁이 심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업체, 두 업체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플란트 회사가 전에 주가가 이렇게 못 갔다가 2015년도에 점프했던 거는 국내 수요가 많아져서 보험 수요가 많아져서 그게 아니었어요. 중국 13억 인구 팔아서였어요.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면 중국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빨 이거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회사 이 디오라는 회사를 60%나 승부 걸 만큼의 매력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 경쟁이 너무 심하거든요. 전엔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없었는데
그 주식시장에 안 들어왔는데 주식시장에 덴티움도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60% 정도까지 갖고 승부를 걸 종목은 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절반 이상은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한 4만원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절반 이상은 이익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20%나 15%만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비중을 확 줄이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 CGN이었는데요. CG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점점 약간씩 올라오고 있어요. 20% 32,000원인데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비중 요 정도면 괜찮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그냥 홀딩하고 조금 더 저항 받을 때까지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에코프로는 14,500원 10%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점을 뚫어내고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저 아는 분한테 얼마 전에 에코프로 질문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비중을 줄이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맞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더라도 이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은 정리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재수 없어서 떨어져서 와우 진짜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모습에서 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강약품인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22,000원 10%. 요것도 뭐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강약품도 요 정도에서는 주가가 거품이 낀 주가는 아니에요. 예, 적정 주가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움직일지 뭐 많이 갈지 덜 갈지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정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일단 홀딩을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홀딩하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문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 주식하셔서 그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공에 진짜 보이세요. 그런데 단지 하나 디오에 대한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하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내종 상담해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MTN의 이반장의 주식면허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포항을 내려갑니다. 포항 공대 알고 계시죠? 포스텍에 포항문과대학교 내에 있는 포스코 국제관 대회의실에서요.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오늘 그 새로운 정권 지금 제이노믹스라 그러죠. 제이노믹스와 관련돼서 주식시장에 이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내가 이미 방향이 잡혀 있다 그런 부분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은 또 요즘 강연회가 좀 줄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 때 와서 잘 듣고 가시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1시 10분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여러분들 직접 전화해서 여러분 포트 상담받는 게 최고죠. 뭐. 그래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기는 대구에 사는 예, 성이? 신양숙입니다. 양숙. 예, 신여사님. 예, 네. 그래요. 신여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인데. 그러세요? 네. 네, 주식 경력은? 2005년도부터 했어요. 한 10년 좀 넘으셨구나. 아니, 15년도. 15년도. 15년도? 그럼 한 2년 정도 되셨구나. 네네. 그래요. 우리 신 여사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네, 한세 시럽을 26,050원에 25%에. 네. 그리고 에스텍 파마가 15,000원에 15%. 예.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가 11,000원에 15%. 11,000원에 15%요. 네. 그리고 조강 페인트가 1,580원에 10%에. 10%, 1,600원 되네. 네.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제가 현재가를 모르니까. 한세실업이 26,000. 에스텍파마 2년 정도 되셨다 그랬죠? 에스텍파마가 12,700원. 혹시 죄송한데 네. 종목 이거 네. 신여사님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예. 어떤 케이스로 사신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했는데. 그냥 혼자 판단으로? 예. 그래요? 2년 정도 되셨는데 매수가 요 정도에 되게 헷갈리네. 일단 먼저 얘기로 풀어보면 알겠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비중을 25%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뭐 어찌됐건 간에 수익이에요. 그래요. 한세실업을 여기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실은 이유가 뭐예요? 아, 처음에 한 4만 원에 사가지고 이거를 비중을 갖다가 한 막 50%까지, 60%까지 실었었어요. 네네. 한목에 안 실고 저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네네네. 해가지고 조금씩 샀는 게 막 자꾸 내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내리니까 또 사고 제가 이제 기준을 한 3만 얼마 선을 놨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 3만 얼마씩 사가지고 2015년도에 아, 2015년도? 예. 예. 샀다가는 막 자꾸 내리더라고요. 그래 팔았더니만 내 팔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 막 가는 거예요. 예. 6만 원, 7만 원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길로 잡았는데 아 잘못 잡았는 거예요. 막 추세를 내리막 추세 타가 잡았는 거예요. 4만 원에 잡아가 이거를 갖다가 예.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래가 겨우 이제 27,000원에 또 내려가지고 이제 본전에 27,000원에 한 몇십 프로를 또 팔고 남았는 게 이제 요게 남아가 있거든요. 또 비중을 조금 낮춰가지고 이제 26,050원에 내가 단가를 낮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 거예요. 이제 감 잡았어요. 저 다 감 잡았어요. 이제 포트가 다 설명이 돼요. 예. 죄송한데, 예. 신여사님. 네. 이 지금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 죄송한데요. 네. 이거는 우리 신여사님 혹시 방송들 많이 보세요? 예, 좀 보는데 방송들 많이 이렇게 보시구나. 한번 전부 다 물려버리고 네. 나니까 다른 걸 사지를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근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신여사님, 네. 신여사님 오히려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누워서 침 뱉기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근데 혹시 제 방송을 많이 보셨나요? 뭐 토마토도 보고 한국경제도 보고 머니투데이도 그래요? 많이 보고 그래요. 그래요? 예. 제 방송은 그렇게 많이 보신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왜 그렇겠죠. 그러냐면요. 물론 저도 욕 많이 먹어요. 욕 많이 먹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식을 더 엉터리로 하실 때가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투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방송들은 대부분 주식을 게임으로 가리켜요. 지금 제가 가만히 일부러 들은 이유가 네.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주식에 대해서. 보니까 뭐 내려가는 거 물타기 하고 올라가고 나 팔고 나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걸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형적으로 이 회사가 뭔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우리 신여사님 혹시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기원이죠. 기혼이시죠? 혹시 옛날에 네. 지금 남편 되는 분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직업이 뭐고 이 남편의 됨됨이가 뭐고 이런 거를 보고 결혼을 하셨지, 어느 날 갑자기 시계 멋있는 거 차고 왔어. 이 사람 결혼해야지. 어느 날, 옷도 멋있는 거 입었어. 뿅가, 결혼해야지.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왜 이렇게 옷을 후줄그레 입어요? 나 이 사람 싫어. 결혼할 사람을 그렇게 고르세요?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주식하는데 주식은 제가 투자입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주식은 어떻게 보면 그 투자라는 건 그 주식과 그 주식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알고 하는 게 투자예요. 알려고 해야 되고, 결혼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듯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고 노력하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으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세요, 지금 이런 게. 뭐냐? 대부분 방송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타 방송에서 보시면 지금도 다 차트 가지고 뭐 이거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가니까 뭐 이거 중에 그 회사가 어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옷 멋있죠? 시계 멋있죠? 옷 별로죠? 구두 별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리켜요. 거의 모든 방송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럼 지금 2년 하셨어요.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세실업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보세요? 장점. 이제 뭐 올 가을쯤 때만 조금 나아진다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가을쯤 왜 나아진대요? 3분기 되면 좀 분기 중에 제일 그래도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한세실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예, 뭐 OEM 업체인데 OEM, ODM으로 뭐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주는 업체. 옷을 만들어요. 그 옷을 어디다 파는지 아세요? 네, 미국에. 미국에 갖다 팔죠. 그런데 네. 이 옷을 주로 어디서 만드는지는 아세요? 예, 베트남.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세요? 예, 트럼프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뭔지는 아세요? 예.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뭐예요? 예, 자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치고 있죠. 자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인데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옷을 만들어서 자국민한테 파는 회사한테 잘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예, 그래, 저도 뭐 애매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한세실업은요 주가가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세실업이라는 회사 맞아요. OEM, ODM 그 주 회사들이 뭐 개빈 이런 거 주 대상자가 누구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거의 다 많이 팔아요. 한세실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데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야. 근데 트럼프가 미국 내에 공장이 없는 애들, 니네들 웃기지 마. 그래서 멕시코한테 무슨 뭐 무역 장벽 한다 뭐 한다 맨 처음부터 그거 난리 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한테 뭐예요? 지금 요번에 기사 떴는데 참 진짜 이걸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 빨리 국력 키워야지 참 자괴감 하나 느끼더라. 요번에 기사 났던데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서 다행이다라는 논조의 기사를 봤어요. 미국한테 환율 때문에 찍힐까봐 장사가 수익을 덜 낸 게 좋다. 야, 참 비참하지 않아요?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맞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눈치 봐야 되니까 저 솔직히 그 기사 보면서 진짜 저 속에서 뭐가 울컥 치밀더라. 야, 우리나라가 아직 그래 힘 키워야겠구나. 왜? 트럼프가 자기네 나라 잘 먹고 지네 나라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랬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한테 다른 나라에서 다 다른 나라 노동력 써서 이런 회사들 장사 못 해먹게 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경제정책이에요.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경제정책이. 그런데 한세실업이 베트남에서 50~60%를 만들어내요. 옷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국으로 그걸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트럼프 이제 3년 얼마 남았죠? 4년에 한 번씩이니까 만약에 옮겨가는데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다 지었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 쉽게 말하면.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건 완전히 못 줬던 게 못 쳐다본다고 그 꼴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지금 한세실업이 뭐 3, 4분기, 4, 4분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가을, 겨울 되면 옷값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류회사나 ODM 회사들은 3, 4분기, 4, 4분기가 그래도 수익이 좋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통상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 회사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어. 나 파니까 주가가 올라갔어. 이때 주가 왜 올라갔냐? 아주 쉬워요. 이때 뭐야? 중국 팔아먹은 거야. 2015년도에 그때도. 기억하시잖아. 그때도 중국 팔아먹은 거예요. 중국 팔아먹어서 이제 이런 의류업체들 앞으로 좋을 거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올랐잖아요. 주가. 그러다 쭉 가다가 그 다음 쭉 밀려서 그 다음까지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한세실업은 지금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좋아질 이유가 없는 회사를 사놓고 기다리는 건 저는 수익이 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그런데 목표가를 한 3만 원을 하는데. 3만 원? 3만 원 좋아요. 그거는 오늘 우리 신 여사님한테 칭찬할 건 그거 하나 있다. 좋아.
목표가를 높게 안 잡고 그거 잡은 거 진짜 좋아요. 왜? 지금 신 여사님도 이 회사가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맞아요. 이 회사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저 진짜 전제할게요. 저 모르는 것도 많고요. 저 틀려요. 저 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장 말한 종목 빠진다. 그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점쟁이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투자로 여러 번 얘기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될 만한 확실한 기승전결, 확실하게 될 만한 이유가 기승전결로 돼서 그런 주식을 갖고 기다리는 게 그건 시간표가 없다. 그건 투자라고 하는 거지. 아무리 봐도 될 만한 이유가 없는 주식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주식을 빠졌으니까 무조건 들고 있어.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자가 아니야. 그건 그냥 현실 회피야. 현실 회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투자자가 되지 현실 회피자가 되지는 말자는 거야. 그냥 몰라요. 헷갈려도가 안 봐요. 올라올 이유 없어요. 그건 현실 회피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지 말자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주식은 그래도 3만 원이라는 거를 책정하셨다는 건 너무 잘하신 거야. 왜? 저거니까. 이 회사가 안 될 이유를 알고 있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오셔야 돼. 그거 되면.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될 만한 회사를 대고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그게 투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빠지니까 사고 이런 거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될 만한 회사를 가지고 항상 공격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반장님. 네. 될 만한 회사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거요. 일단 제일 먼저 차트 방송들을 보지 마세요. 네.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요, 매매를 하지 않는 버릇을 기르셔야 돼요, 먼저. 매매도 일정 부분 꼭 필요하지만, 죄송한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방송들, 여기 MTN도 그렇지만 타 방송들은 더 심하죠. 보시면 차트 방송들이에요. 99%가. 일단 그런 방송들부터 보지 마세요.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일단 에스텍파마인데요. 에스텍파마 15,000원 15%, 15,000원 15%인데요.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좋아지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대북 관계 나빠지진 않을겠죠, 그죠? 근데 북한에서 너무 막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 상대하기가. 근데 일단은 옛날 같은 그런 기조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것도 수익이 좀 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해 주시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 조강 페인트인데요.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바이오리더스 이 조강 페인트 1,6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올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재료나 어떤 뭐가 있지 않으면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강 페인트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버리세요. 이거 조강 페인트 솔직히 특별히 알고 사신 거 아니죠? 그냥 좀 안정되고 이래서 배당도 또 가격에 비해서 하니까 맞네. 네. 알고 사신 거 아니네. 파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바이오 리더스인데 제가 바이오 리더스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지금 신 여사님 스타일을. 뭐냐면 신 여사님이 지금까지는 현실 회피형이었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사서 물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렸어 몰라요 그냥 둘래요. 이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바이오 리더스 보고 알았어요. 바이오 리더스는 죄송한데 얼마예요? 11,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거의 많이 밀려 있는데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특별히 올라올 만한 요지가 강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 그것도 15,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죠?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리더스 보고 확실하게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많이 봤어요. 요번에는 이제 그런 실수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7,000원, 8,000원 정도 되면은 얘는 그냥 나오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7, 8,000원 정도 되면 요번에 나오시고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하여튼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일단 투자에 대해서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을 받으세요. 근데 이 반장님은 대구에 언제 오십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포항 가잖아요. 대구는 그게 나중에 시간 되면 지금 어떻게 강연 일정이 계속 안 맞다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다 보면 또 저희 강연 일정 잡아주는 팀이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그 팀한테 또 언젠간 잡겠죠. 그래 하여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 너무 덥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의 이 반장의 주식면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강 대표 지금 그 상승 시즌2, 솔직히 저도 뭐, 자신은 있었는데, 내심 저번에 방송할 때 수익률이, 아직까지 확 눈에 안 띄게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예, 수익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불과 2주 만에, 예, 계좌 수익률 17.3%. 예, 아마 이 내용은, 예, 다다음 주 방송에서 다 밝힐 겁니다. 수익률이 한 달 지금 보름이 안 됐는데, 계좌 수익률로 17%. 아마 시즌 1 같은 또 놀라움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강 대표 대전 CBS, 예, 대전 CBS에서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을 좀 만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면 뭐 그 친구 아시잖아요. 돌직구. 그냥 뭐 가감 없이 얘기한 친구니까 아마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그쪽 대전 쪽에서 그분들은 특별한 스케줄 없으면 한 번쯤 가서 들어보세요. 혹시 또 하나 건지실지 아세요? 그래요. 도움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예, 포항을 갑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포항, 예, 포항공대 내에 있는 포스코 국제관 대회실에서요,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오늘, 예, 제이노믹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주식에 어떤 영향이 크게 미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도 전에보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기회 될 때 들어놓으실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매지온입니다. 매지온인데요. 예, 참 저하고 인연이 깊은 종목이었는데, 일단 매지온 같은 경우는 올라는 오는데 38,000원 정도 되는데, 매지온은 이제 매수가 근처 좀 못 미쳐도 그 정도 오면은 일단은 얘는 30%면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지온은 특별히 지금 매력이 그렇게 발산할 만한 회사는 현재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이 매지온이라는 회사 좀 잘 알고 있어서 요 회사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저는 지금 뭐 특별히 매력적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매수가 근처에서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 예. 코나아이인데요. 코나아이 40% 35,000원이에요. 35,000원.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 40%. 이거 은근히 지금 너무 많이 몰려있죠? 주가가 빨리 어른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아이의 주가에 머물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 들어간 걸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다못해 절반 이상이라도 나오시면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간 거를 인정을 안 하시고 잘못 들어간 거를 계속 부정하시려고 들면 그러면은 그분들은 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못됐을 때는 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이지 아니면 뭐 전부 다 예금하고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고 얼마든지 틀리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틀리게 판단했을 때는 그때가 뭐 많이 빠졌더라도 나올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그런 거 합니다. 저도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30% 40% 손절매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 투자라는 거 하다가 잘못될 때 그렇게 보면 일단 인정하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생겨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방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한다. 그걸 가지고 논하면 그거는 다 신이죠. 뭐 다 신이지.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그건 신이에요. 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이건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인데 요즘 조선주 이제 좀, 예, 온기가 좀 나오죠. 제가 안 그래도 참 기분 좋았던 게 저번에 울산 강의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울산 강의 갔을 때는 하반기에 진짜 도시 전체가 좀, 예, 생동감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그래도 그때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도시 전체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생동감이 훨씬 더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조선 온기가 지금 그래도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85,000원인데요. 일단은 수익 잘 내고 계시는 구간인데 아직은 여기서 뭐 위로 쭉쭉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단은 물량 정리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다음 종목. 알톤 스포츠입니다. 알톤 스포츠인데요. 알톤 스포츠는 뭐 제가 여러 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국회에서 빨리 그거 원동기 그거 풀어주지 않으면 얘는 못 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풀어주면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관심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7,570원, 글쎄요, 저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이라면 아마 관심 안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이거는 원동 그거 전기자전거 이런 거 타는데
면허 타고 이러면 누가 사요? 아무도 안 타지. 그러니까 요번 국회에서 빨리 그런 것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이제 얘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니에요. 전 오히려 이거 지금이라도 차라리 비중을 좀 절반이라도 전 비중 줄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시겠죠? 다음 쪽. 메일홀딩스입니다. 예, 메일홀딩스요. 요번에 예, 지금 다시 거래하고 나서 첫날 올랐다가 그다음 빠지는데 이런 건 솔직히 굉장히 애매해요. 보니까 요번에 사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막 그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매매 하시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움직일지. 근데 일단은 뭐 25,000원 깨지면 버리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다음 종목. 자이글입니다. 예. 자이글 같은 경우에 예, 요번에 또 신제품 나왔대요. 홈쇼핑 보니까. 예. 전 이상하게 나오고 이상하게 제 속에 아줌마 기질이 있나 봐. 홈쇼핑 은근 봐요. 근데 일단은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예, 일단은 지금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이죠. 보시면 예, 신규 상장하자마자 안 좋은 패턴으로 빠졌죠. 그리고 올라오는데 결국 그 가격 근처까지만 또 채 못 미쳐서 다시 빠지죠. 그러면서 어때요? 워낙 여기서 요 가격을 안 깨고 올렸어야 되는데 다시 밀리죠. 예, 지하실, 속된 말로, 예, 바닥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멈췄다가 요번에 올라왔는데 보세요. 올라온 위치가 어딘지 잘 보세요. 신규 상장한 최고가 근처죠. 이게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보시면. 이거 신규 상장 패턴 분명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이글 혹시 지금 9,020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에 거의 다 파셨을 것 같아. 만약에 이때 사신 분이라면. 예. 왜냐하면 신규 상장 패턴을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여러 번 나올 때마다 공부시키거든요. 맞고 다시 떨어지죠. 이건 신규 상장 안 좋은 패턴이에요. 이런 주식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종목. 예, 제일기획입니다. 030009. 예,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예, 요번에 이제 다시 살살 올라오고 있죠. 실은 제일기획은 너무 빠진 부분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기획은 이게 너무한 거야. 이게 너무했던 거야. 그리고 제일기획은 자기 본업으로 따져도 저렇게 하락할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정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제일기획은 좀씩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1,000원 정도라면 요 정도라면은 20% 저는 홀딩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요 정도라면. 다음 종목. 어버버의 반도체입니다. 예, 어버버 반도체 하면 저는 항상 어부바가 생각나요. 예, 어부바 어른들이 그러죠. 어버버 반도체 15% 8,900원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거는 제가 손절 라인만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조정받는 모습이 나쁘지 않고 다른 어떤 그쪽 관련 주식들보다 특별히 오른 것도 없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런 같은 얘네 업종에 속한 애들보다 매력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좀 지켜볼게요. 얘는 손절 가격만 제가 드릴게요. 손절 가격 얘는 7,500원 드릴게요. 7,500원 손절 가격 드릴 테니까 7,500원이 깨지면 얘는 손절을 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홀딩을 하고 지켜보세요. 다음 종목. 예,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지금 요즘 올라오고 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8,570원이면 현재 모습이 그렇게 예, 여기서 워낙 조정받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저라면 비중 25%? 홀딩. 예, 이건 홀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보통 요즘 것들이 보면 이렇게 요즘 것들인데 요즘 펫스타를 보면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나서 조정을 이렇게 확실하게 세게 안 주고 요런 식으로 조정을 주는 애들이 은근 있어요. 요즘 보면. 왜냐하면 요즘 이 매수세들이 살아나고 있어서 전에 같으면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매도를 하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경우에 그냥 냅둬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 그냥 흘리면서 다시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홀딩하고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봐. 그거 나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5월, 6월을 잘 봐야 된다. 특히나 5월, 6월. 왜냐하면 5월달, 6월달이 시장은 항상 예, 비참하면서 막 그랬는데 요번에는 지금 점점 틀려지고 있죠. 5월달도 좋았어요. 6월달도 어느 정도 괜찮기만 하면 이제 시장은 바뀐 게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